바로 딱 찍으셨어요. 네. 네. 주먹으로 바로 딱. 네, 돌아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도와주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괴물아이에서 모비딕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괴물아이에서 또 근데 오늘의 영광을 안으신 거군요. 예. 네, 운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네. 다음에 제가 그 모비딕을 질문했던 게 그 괴물아이에서 되게 인상 깊어서 질문했던 건데, 여기서 늑대아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날씨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 이름이 유키이기도 하고 아메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분기점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 눈밭에서 두 아이가 구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아메 비가 내릴 때 이제 유키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 다짐을 하고, 그 아메 같은 경우에 늑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감독님은 그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품 속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すごくね、そうなんですよね。この雨と雪っていう名前からして、その最初からこうエレメントっていうかね、エレメンタルってやるっていうことでね、なるべくね、狼子供ではね、言葉とかセリフで言うようなことをなるべく自然で表現しよう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割とそういうところで言葉にならないようなものをこうすごくこう自然っていうのは雄弁に語るっていうで、そういう要素をたくさんこう出ました。例えば嵐が来る前の雲とか、こう一番最初に雨が降ってきた時にこの何ですかね、大きな葉っぱのところに水滴がぐるぐる表面張力で回ったりとか、ああいうようなことっていうのにすごくそういうこう映像の習字法っていうのかな、映像のこう比喩暗喩っていうのを、そういう映像言語を最大限に使って、その雨っていうね、キャラクターのなんていうかな、こうと自立とか、雪のなんていうかこう一歩踏み出すことっていうのを表現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よね。예,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메, 비라는 의미의 아메와 유키, 눈이라는 그 의미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본질적인 자연의 그런 느낌을 나타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작품을 늑대 아이를 만들 때 특히 대사나 언어가 아니라 자연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의 모습으로 자연이 아주 잘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폭풍 전야에 몰려오는 구름 같은 것, 아니면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빗방울이 잎사귀에 떨어져서 표면 장력으로 그 빗방울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자연만이 말해줄 수 있는 굉장히 경이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유, 암시 이런 것들을 늑대아이에서는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가 자기가 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또 유키가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한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자연의 풍광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제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계속 혹시 반복해서 그렸던 그림 같은 게 있으세요? 어린 호소다 마모루 군. 네. なんですかね。 몇 살 때부터 그림 그리셨어요 혹시? でもね、割とちっちゃい時から絵を描くのが好きでしたよ。それこそ幼稚園の頃とか、その時はね、何を描いてたか今思い出すと、一番古い記憶はね、車の運転席。
굉장히 아주 어릴 있겠다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すごい運 좋아했는데 転席が好きでした。 거의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를 그렸는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는 자동차의 운전석을 그리는 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였을까요? 運転する人がかっこよかったからでしょうね。 운전하는 사람이 멋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제가 아까 감독님하고 조금 기다리면서 이번 이제 괴물의 아이의 야쿠쇼 코우지가 이제 목소리 출연을 했는데 원래 야쿠쇼 코우지보다 먼저 생각한 배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구였죠, 감독님? そうね最初こう友達って僕のイメージではだいたい40代ぐらいの男ですよ。で日本の俳優さんで40代ぐらいの男の人を探したんですけどもね、みんなね痩せててかっこいい人が多いんですよね。あんまり熊徹みたいなこうパワフルな人が役者さんでいないんで困ったなとか思ってプロデューサーと話してて、例えばこういう人がいいっていうことで言った話にね、ソン・ガンホさんソン・ガンホさん日本語喋れないかなもし喋ってくれたら熊徹にぜひしてほしいなっていうのはもう僕はもうソン・ガンホさんの出てる映画はすごいみんな好きです。もうすごいファンなんでそんなこうことをね本当に言ってたんですよ。あ、そういえばだから同じような例で言えばね狼子供に出てきた宮崎のおじいちゃんっていう人がいますけども、あの人も最初はですねクリント・イーストウッド日本語喋れないかな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ね本当に。でまあそういうことはよくあるので、やっぱり僕が大好きな俳優さんについお願いしたくなる。でね、結果的に役所広司さんになったのは役所さんっていうのは実年齢で59歳ぐらいなんですけど、でも実際声を当てると本当に40代の若々しい元気なすごい未完成な人に見えて熊徹にぴったりでしたよね。結果的にはすごい良かったですけども、ソン・ガンホさんだったなっていう夢を見た時もありました。 예, 거의 일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알아들으신 것 같긴 한데 내 이미지 안에서는 쿠마테츠는 40대의 남자, 중년 아저씨죠. 그런데 일본 배우 중에서 누구를 캐스팅을 할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출연으로 40대 일본 배우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40대 배우분들은 다 너무나 날씬하고 꽃미남이고 쿠마테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쿠마테츠는 좀 크고 파워풀해야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육중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아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40대 배우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PD하고 나눈 이야기가 송강호 씨가 딱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송강호 씨 혹시 이러하지 못할까? 이러할 수 있으면 캐스팅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눈 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송강호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나오는 영화는 다 보고 또 뭐 정말 앞으로도 한번 캐스팅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늑대아이에서도 그 미야사키에 있는 할아버지 역을 캐스팅할 때 사실은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1호를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도 진심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를 나의 작품에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쿠쇼 코지 씨를 캐스팅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야쿠쇼 코지 씨는 일본의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59 우리 나이로 60 정도죠. 그 정도인데 목소리는 정말 40대의 젊은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미완성된 사람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쿠마테츠 역할에 딱 맞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정말로 송강호 씨를 꿈꾼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참고로 감독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국열차에서 송강호 씨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목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고 영어로 이렇게 다 통역되는 방식으로 했으니
예, 어떤 방식으로든 좀 고려해서 다음 작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そうですよね。本当にそうですよね。もういつか本当にオファーでき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すごい最高かもしれませんね。 예, 뭐 언젠가 어떤 캐릭터로든 제가 어떤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갈까요?